오늘 심포지엄 주제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위기 극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이제 거의 1년이 넘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문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는 이것이 아마 주제가 될 듯합니다. 심포지엄 진행은 오양호 좌장님께서 진행하시겠다. 마이크를 좌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예.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오양모라고 합니다. 이 정말 참 어렵게 이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만큼 오늘 하는 이 심포지엄이 많은 그 공감과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발표를 하시고 이혜선 부이사장님부터 발표를 하시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선 선생님 발표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선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보니까 특히 코로나가 참 힘이 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이 큰 강당이 꽉 차고도 넘쳐서 저 뒤에도 서 있고 하는 그런 우리 회원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행사가 됐을 거라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코로나에 발이 묶여서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참 노심초사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코로나의 그 힘센 것을 강력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는 이름으로 1년 8개월 동안 우리 전 세계인들의 발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들은 그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런 위기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작품을 쓰면서 지내는가 하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그 발표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불경의 화엄경에는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인드라 그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석천의 궁전에 구슬로 된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의 구슬 하나가 흔들리면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구슬이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빛나면은 그 빛이 다른 모든 구슬을 다 비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는 다른 하나로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그 다른 하나로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인드라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개체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서로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우리 인간 세계를 이야기하는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참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의 개체, 하나의 개인이라는 그 씨앗을 둘러싸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생명들이 모두 다 그 연이 배경이 되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같은 공기를 숨쉬고 또 같은 물을 마시고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아무도 서로 관련 없는 사람이나 자연이나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이 아프면은 나도 아프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임원영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연이 우리가 자연을 훼손을 하고 괴롭히면은 자연이 또 우리에게 재난을 퍼붓게 되죠. 그래서 그 자연이 아프면은 인간도 아프다는 이런 생각 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고 그 생명을 빼앗아서 자기만 편안하면 나만 편리하면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인간 중심주의 편의주의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현대는 교통의 발달 또 세계화의 영향 이런 것으로 전 세계가 가공할 만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 모든 면에서 손실이 하도 커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요. 그래서 이처럼 안 좋은 일, 좋은 일에서 모두 다 인두라 구슬거물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러한 위기 상황 아래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인들이 작품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내고 또 반성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청어 출판사에서 한국문인협회 추천으로 코로나19를 주제로 하는 약 160명의 시를 모아서 코로나 코리아라는 시집을 간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어가는 시점이었는데요. 곧 끝날 줄 알았죠. 그래서 서둘러서 시인들의 작품을 통해서 국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또 관계당국과 의료진들의 노력과 희생, 봉사자들의 희생에 위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일인데요. 제가 그 책임 편집을 맡아서 그 작품들을 일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이 코로나 코리아 시집을 중심으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해서 시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 끌다 보니까 올해에 한국시인협회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사집을 내고 또 한국불교아동문학회에서도 마스크를 쓴 지구라는 사집을 내고 또 몇몇 시인들이 코로나19를 소재로 하는 개인 시집도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살펴보면은 거의가 비슷비슷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코로나 코리아만으로도 대표성을 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시집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크게 갈래지어서 자기 성찰과 고발 그리고 위무와 희망의 시, 또 기원과 감사의 시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성찰과 고발의 시를 보겠습니다. 시간은 괜찮죠? 자장님. 네, 시인들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모처럼 집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으로 또 인간 중심주의로만 살아온 인간의 오만과 독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인들이 표현하는 고발은 곧 자기 성찰에서 오는 반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구명숙의 코로나19의 도전이라는 시를 보겠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니 바이러스는 크크 웃는다. 소멍에처럼 사람 입에 마스크를 씌우고 사람들 사이는 2m씩 떼어놓았다. 무건정진하라. 거짓을 너무 많이 지줄대지 않느냐. 서로 눈빛을 보고 말하라. 잿밥에만 마음을 두지 않았더냐. 끼리끼리 너무 많은 작당을 하지 말라. 일부분만 인용을 해봤는데요. 아까 이제 노페스트 얘기가 나왔지만은 알베르 까미가 1947년에 소설 페스트를 발표했는데
그 도입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랑시에 패스트가 처음 유행할 시기에 한 말인데요. 공포와 함께 반성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포 상황,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비로소 인간들이 반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또 그 반성이 얼마나 갈지 또 나중에 얼마나 실천이 될지 그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그런 시인들도 마찬가지로 반성에 대한 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페스트에서 보면은 평화를 추구하는 인물인 장타루가 이렇게 공포와 함께 반성이 시작됐다 했는데 이 말이 참 많이 시사적이지요. 그리고 또 이어서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스스로를 살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병독을 옮겨주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사태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우리들 인간들 안에 누구나 지니고 있는 패스트, 그 병독은 어떤 것일까? 구명숙 시인은 거짓을 너무 많이 지줄대고 잿밥에만 마음을 두고 또 끼리끼리 너무 많은 작당을 했다고 서로의 진심을 외면한 채 눈빛을 보지 않고 사람을 대해온 것을 인간 마음속의 독소로 지적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사람 중심의 뚝과 인간의 욕망을 위해 쌓은 철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조망 넘어 인간의 용기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새 세상을 지으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노력 없이 쏘아대기만 하는 인간의 총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박무웅 시인의 빨간 목장갑을 보겠습니다. 탐식과 혀의 탐욕을 박차고 나온 기형의 유령 한 마리가 날뛰고 있는 것이다. 웃고 떠들고 어울리던 연대들이 서로를 죽이는 비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의심 속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전전긍긍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비운 길로 사슴이 무리지어가고 딱딱한 시멘트 위로 푸른 숲이 어슬렁거리는 지구의 곳곳마다 시간의 단위와 면적률들을 재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약이 없는 병의 시간을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인 것이다. 일부분 인용을 했는데요. 코로나19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죠. 인간과 짐승이 공통으로 걸리는 감염병입니다. 짐승의 몸에 감염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까지 침투해서 인간 세상을 모두 정지시킨 데에는 인간이 짐승의 목숨을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사람 속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즉 탐식과 탐욕, 나 아닌 다른 생명은 훼손하고 죽여도 좋다는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자, 이런 것이 이러한 인간 정신의 바이러스들이 코로나19라는 모습으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형의 유령 한 마리 때문에 인간들은 지금까지의 연대를 다 허물고 보이지 않는 의심 속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1년 7개월이라는 전전긍긍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자성과 고발에 그치지 않고 또 한편으로 끝에 뒷부분에서는 희망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없는 병의 시간을 사람과 지구가 함께 치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 점을 희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진 시인은 기회평등이라는 시에서 짧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읽고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적, 인종, 종교, 성차, 노소, 빈부 안 가리는 이 완전 완벽한 기회평등에는 무슨 뜻이 숨었나? 왕관 좋아하는 인간에게만 인간이 만들어낸 코로나19 하느님은 아시지요? 그래도 가난한 이들과 노약자들이 더 고통받는 줄을. 자, 이것도 일부분인데요. 제가 작년에 TV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인도의 빈민가를 봉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면서 코로나보다도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굶는 것이 더 문제다. 굶어 죽으나 코로나에 걸리나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봉쇄선을 뚫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있죠. 기회평등이라고 하는데 평등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평등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빚을 내어서 가게세와 관리비를 대고 있지만은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렵다. 우리 눈물로 호소하는 거 많이 봤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또 흰종이만 납품되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는 이런 폐업 정리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또 대기업이나 인터넷 판매업체나 인터넷 배달업체 뭐 이런 이런 데서는 자산이 많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평등이 아니지요. 그래서 유한진 시인은 그 평등이라고 하는 말 속에 숨은 뜻을 묻고 있습니다. 제목을 기회평등이라고 해서 반어의 뜻을 더 숨겨놓아서 더 많은 불평등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강희동 시인의 코로나를 타고 하고 또 박정원 시인은 붉은 여우를 찾아서 붉은 여우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돌아가시면 당신들만의 경전을 수정하십시오. 자멸을 자초한 인본제일주의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희동은 코로나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코로나라는 택시 이름이 있지 자동차 이름 택시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동음 이어를 이용해서 기침과 열을 싣고 불신과 죽음을 퍼나르고 있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원 시인도 직설적으로 인간들에게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지요. 수정해라. 당신들의 경전. 그거 다 틀린 거다. 자, 당신들 자신이 곧 몹쓸 바이러스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당신들에게 마스크를 씌우니까 비로소 지구별에 푸른빛이 돌아서 환해지고 온갖 미물들이 숨쉬기가 자유로워졌다. 자멸을 자초한 인본제일주의, 또 그 경전을 수정하라는 경고를 지나치는 우를 인간들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방희 시인의 줄도 시는 생략하고요. 임솔래 시인도 하이바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얼른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방희 시인은 줄이라는 시에서 점과 줄과 끈의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끈으로 이어지지 않는 줄은 아무리 길게 늘어서 있어도 점으로 각자 흩어질 뿐입니다. 끈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서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를 하고 서로 닿을까 염려하는 마스크 사기의 줄은 흩어지면 뿔뿔이 따로가 되는 그냥 점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박방희 시인은 코로나가 이렇게 흩어놓고 있는 점으로 흩어놓고 있는 우리 사회를 염려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박 시인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어서 우리 초기의 대구 대유행 속에 사람들이 사라진 유령 같은 도시에서 또 설상가상으로 마스크 대란까지 겪으면서 남다른 성찰의 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를 점으로 만들고 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양원에 가 있는 부모조차 만나지 못하게 했지요. 그 구순의 어머니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음압병동으로 실려가도 머리 허연 아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감정 없는 로봇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코로나로 사망하면은 마지막 이별의 의식조차 못한 채 보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한 채 감금 아닌 감금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노인들이 혼자서 숨져갔습니다. 일부라도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요양원에 있는 부모를 면회조차 못하는 아픔을 임솔래 시인은 2인칭 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차승진 시인은 그리운 섬을 찾아서라는 시에서 또 다른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5분 내로 끝내주세요 하면 전 너무 바빠요, 선생님.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손녀를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을 여기서도 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무와 희망의 시를 보겠습니다. 시인들은 이제 그 정부 시책을 또 잘 지키면서 위기를 극복해내고자 제각기 노력을 하면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가장 중심에는 의료진들의 눈물겨운 희생적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또 자연의 섭리로 다가오는 봄을 기다리면서 위무하고 위안받으면서 희망을 읽어내는 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대구를 지키는 딸 간호사들, 의료진들의 고마움을 노래한 것이 있고요. 또 정년덕 시인도 코로나19 퇴치라는 시에서 강정화 의료봉사자, 그러니까 초기에 그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사람들은 마스크, 전신보호복, 보안경, 장갑, 덕신 이런 게 무게가 3kg 되는데 레벨 D로 올라가면 이게 5kg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지금 같은 여름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의료진들의 이제 고마움을 거룩하시다 하고서 감사와 위무를 전해주고 있고요. 또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신문에서 제가 보니까 간호사가 415명이 확진이 됐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의사는 113명, 또 한의사는 11명, 그리고 또 그 코로나 걸린 음압병동에 격리된 할머니하고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화투 그림 맞추기 하는 사진 참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기리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시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넘어가서요. 박진희 시인은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이라는 시에서 또 그런 희망과 위무의 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원과 감사의 시를 보겠습니다. 문효치 시인은 코로나 하다 보니 코로 역신이 드나드네 신라로 가야지 처용님 어서 모셔와야지 자, 코로나 좀 데려가 주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유식 시인의 시인데요. 이분은 캐나다에 있는 시인입니다. 캐나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내고 있고 또 민초 해외 동포문학상이라는 상을 개인의 자금을 내서 11년째 시상을 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이분은 세계적인 시야를 보여주고 있고요. 문효치 시인은 이제 처용을 불러오는 이런 이제 코로나의 퇴치를 기원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선 시인의 거리두는 거리도 본시 섬이었다가 서민주를 잇다가 도로 섬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소통 부재, 소외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또 곧 이어서 그럼 섬이 그 섬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섬 사이사이에 연륙교를 놓을 것이라고 긍정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하는 생략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대체로 개관을 해봤듯이 시인들은 우선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생명을 빼앗아온 인간 중심주의와 인간의 오만, 탐욕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를 던집니다. 그리고 얼핏 보아서 평등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난한 자와 노약자가 더 고통받는 현실, 자연과 함께 누리려 하지 않는 독식, 또 서로 점과 섬으로 고립되는 현실 이런 것을 고발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의료진들의 봉사와 희생,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과 위무, 또 자연의 섭리로 찾아오는 보험으로 환유되는 희망의 시 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퇴치되기를 빌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새롭게 부상하기를 바라는 기원의 시도 많았습니다. 알베르 까미가 페스트에서 혼자만 행복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경림 시인은 땅에 사는 생명이나 하늘에 사는 생명이나 모두 행복하라는 경전을 인용해서 판도라 상자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처럼 모든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 중심주의로의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질병은 우리에게, 모든 재난은 반드시 그 경고를 주고 어떤 깨달음을 준다는 말씀을 앞에서 임원영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도 이 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서 이러한 깨달음, 반성, 또 앞으로의 우리가 해야 될 자세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퍼질 수도 있는 괴지를 우리가 막으려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생명체가,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오기를 빌면서 우리들도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